자, 선부중학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체육 수업을 같이 하게 될 최영인 선생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쌤 얼굴을 보고 수업을 듣는 건 처음인데, OT에서 봤겠지만, 본격적인 강의는 처음이죠. 해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봐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몰랐는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잘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화면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어서 아마 이쪽을 보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요소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체력 요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체력 요소에는 무엇이 있고 또 각 요소별 트레이닝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배울 목차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체력이란 무엇인가 해서 체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체력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체력 요소별로 예를 들면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이런 것들 있죠. 대표적인 트레이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영상 보면서 이해만 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체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체력이 뭔지는 잘 몰라요. 보통 여러분들한테도 체력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체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력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는 건강 관련 체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관련 체력입니다. 해서 건강 관련 체력에는 이렇게 신체 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 그리고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유연성 이렇게 나뉘고요. 신체 조성이 무엇인지는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해서 신체 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 우리가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 있죠. 예를 들면 축구에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 심폐지구력이 뛰어났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죠. 다음 근력, 근지구력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유연성은 다들 알죠? 얼마나 내 몸이 유연한지. 몸이 유연하다는 거는 근육의 길이가 유연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가동 범위라 그래요. 그리고 인대나 조직 이런 것들이 유연하다라고 하는 거. 다음은 두 번째는 운동 관련 체력이에요. 운동 관련 체력. 해서 평형성,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순발력은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걸 말하고요. 민첩성은 짧은 기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협응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협응성이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한 가지 근육만을 쓰지 않죠, 보통. 예를 들면 앞으로 뛰면서 공을 드리블 한다든지 아니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드리블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하면서 오는 상대방을 손으로 막아낸다든지 이렇게 몸의 여러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협응성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스피드는 알죠? 그리고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이 운동 관련 체력입니다. 자, 근데 신체 조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신체 조성. 이 신체 조성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 선생님의 체중이 70kg인데 70kg 중에 근육량은 35kg고 나머지는 뭐고 이런 식으로 체지방량 몇 프로, 근육량 몇 프로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 조직 이런 것들을 비율로 나타낸 게 신체 조성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체 체력 요소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신체 체력 요소가 무엇인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근력과 근지구력이 있어요. 근력은 근육이 발휘하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힘이 세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 근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력이 있고 근지구력이 있는데 근지구력은 뭐냐면 근육이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kg짜리 물건을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거를 근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10kg짜리 아령 있죠, 덤벨을 100번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지구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순발력인데, 순발력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힘 곱하기 속도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힘을 내면 그게 순발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통 이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이 제자리 멀리뛰기 이런 것들을 잘해요. 왜냐면 하체가 잠깐의 그 수축에 이어서 폭발적으로 힘을 딱 발휘했을 때 멀리 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힘이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나 제일 좋은 건 힘이 세면서 속도도 빠르면 순발력이 정말. 자, 그래서 순발력은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다음으로는 민첩성인데요. 민첩성은 방향을 민첩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운동의 방향과 속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축구에서 드리블을 할 때 왼쪽으로 가는 척을 했다가 오른쪽으로 바꾸고 이런 동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민첩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유연성인데요. 정확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태권도 가게 되면 다리 찢기라는 거 하죠. 그런 친구들은 여기 골반 그리고 고관절에 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타구니 근육 그리고 골반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인대들의 신장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장은 늘어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수축이라는 표현 알죠? 수축은 줄어드는 거.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장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 능력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은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유연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체 체력 요소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각 요소별로 어떤 대표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 위주로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음 강의들에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잘 봤죠?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마무리죠. 해서 일단 우리가 체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체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관련 체력, 그리고 건강 관련 체력이 있는데 신체 조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신체 조성은 우리 몸의 조직의 구성을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골격근량, 그러니까 근육량 몇 킬로, 그리고 뭐 체지방량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조직 혹은 기관 이런 것들의 구성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신체 조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체력에는 운동 관련 체력이 있고 건강 관련 체력이 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체력 요소가 있는데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집에서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뺀 거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요소별 트레이닝인데 첫 번째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다룰 겁니다. 두 번째 맨몸 운동, 세 번째 스트레칭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자, 운동 시 유의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철저한 준비 운동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운동 전에 주변 환경을 점검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 안 해. 이러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몇 년 이상 해서 고강도의 그 높은 무게를 드는 그런 운동을 할 때는 물론 다음날 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향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4번 운동 강도는 한 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향상시키는 겁니다. 5번 정말 중요한 건데 운동을 만약에 쉬게 되면 운동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를 가역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려운 단어라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여러분들 운동은 단순히 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몸뿐만 아니라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푸시업을 하는데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가슴 근육과 팔 뒤에 있는 삼두 근육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온몸에 힘을 주고 아무 생각 없이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내가 발달시키고 싶은 근육이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무슨 부위를 운동하고 있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지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운동 후 휴식과 올바른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대부분 학생들이 운동을 했더니 아, 선생님 저 운동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꼭 물어보면 어제 몇 시에 잤냐고 물어보면 운동하니까 힘들어서 저녁에 한 11시쯤에 뭘 먹었대. 그러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잠을 못 자고 한 새벽 한 2시, 3시 이때 자려고 했는데 또 잠이 안 와서 막 4시, 5시에 잤대. 그럼 이게 운동 때문이겠어요? 아니면 잠을 늦게 자서겠어? 당연히 잠을 늦게 자서겠죠. 그래서 운동 후에 정말 올바른 휴식과 올바른 시간에 영양 섭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영희쌤이 하고 싶은 한마디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를 건강하게 잘 단련을 해놔야 우리 정신 상태, 그리고 멘탈, 마음가짐이 올바르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에 꼭 유의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대로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이랑 즐겁게 체육활동 잘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강의 3강에서 만나요.